지난 시간에 우리가 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컬은 도는 성질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어떤 한 점에서의 컬의 값은 이 컬을 중심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이 벡터가 얼마나 도는 성질이 있나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식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있어요. mathematical 나타내자면은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떤 벡터 필드를 우리가 컬을 취하면은 그 컬의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컬의 결과물은 스칼라예요. 그거를 여기 리마크에 적어 봅시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우리가 컬의 인풋이라는 거는 컬이 어떤 데에 취해지나요? 얘가 스칼라의 양에 취해지나요? 아니면 벡터 양에 취해지나요? 얘는 이 벡터 양에 취해지죠. 벡터 필드에 취해지죠. 벡터 필드입니다. 그러면은 아웃풋은 이 결과물은 뭐예요? 컬을 하고 나서 결과물은 역시 또 벡터입니다. 벡터 필드예요. 그래서 걔와 다르죠. 다이버전스와 다르죠. 다이버전스는 벡터 필드가 가해져서 얘가 아웃풋이 스케일러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벡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컬 of D는 기본적으로 얘는 벡터예요. 벡터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3차원 벡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3차원 세 가지 성분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n 성분, 어떤 노멀한 n 성분이라는 거는 n 방향 성분이라는 거는 n 방향 성분을 구하려면 이 n 방향 노멀 벡터와 이제 내석을 하면 되겠죠. 그 n 방향 노멀 벡터와 내석을 하면은 얘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점에서 컬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성질이라 그랬는데 컬을 취하면 얘가 벡터 필드가 된다 그랬잖아요. 얘가 벡터 필드인데 이 벡터 필드 벡터 필드 중에서 이 어떤 특정한 n 방향 성분은 뭐냐? n 방향 성분이라는 거는 이 점에서 이 n 방향 중심으로 얼마나 회전하는 성질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가 이 벡터 필드의 컬의 의미예요. 그래서 n 벡터가 이게 아니라면 이 벡터랑 내적을 취하면 뭐가 될까요? 이 n 방향 성분은 이 n 방향 성분은 또 이 다른 n 방향을 중심으로 얼마나 회전하고 있냐, 그 회전한 성질을 갖고 있냐가 이 다른 또 n 방향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n 방향 성분이라는 거는 이 델타 s를 잡는데 이 점을 주변으로 델타 s를 잡는데 델타 s를 n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잡아야겠죠. 이 수직한 방향으로 잡을 때 이 델타 s의 가장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적분을 했을 때 얘가 이 폐구간에서 선적분을 하는데 이 값이 0보다 크면 클수록 얘가 이쪽으로 회전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겠죠. 그걸 다시 델타 S로 노멀라이즈 해준 값이 매스메리컬 표현하자면 그게 컬의 의미예요. 어쨌든 근데 물리적인 의미는 간단해요. 이 점을 주변으로 회전하는 성질. 근데 회전할 때 이 어떤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회전하는 성질이 있냐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벡터 퀀티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처음 접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저 때만 해도 1학년 때 이제 미적분학을 배울 때 이 다이버전스와 컬까지 다 배웠어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쳐서 배웠거든요. 1학기 때는 아마 테일러 시리즈 미적분학에서 테일러 시리즈 이 정도까지 배우고 2학기 때 배운 내용이 이런 벡터에 대한 미적분학이었어요. 그래서 2학기 내내 사실 다이버전스와 컬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좀 헷갈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단기간 안에 배우려니까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거를 막 완전히
그 조금 헷갈린 기분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다이버전스는 이게 뻗어나가는 성질을 의미한다라는 것과 컬의 경우에는 어떤 점 주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이 정도 물리적인 의미만 확실히 좀 갖고 있고, 얘를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수학적으로 푸는 거는 굉장히 루틴한 일이에요. 제가 루틴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루틴한 일이에요. 설거지가 어려워서 못한다는 사람은 없죠. 설거지는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가 하시는 것을 딱 한 번만 보면은 처음에 비누칠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로 헹구고 이것만 한번 보기만 하면은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컬을 수학적으로 푸는 것, 다이버전스를 수학적으로 푸는 것은 루틴한 일입니다. 굉장히 메카니컬한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설거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리적인 의미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가온 다음에는 수학적으로 이거를 좀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해보고 그러면 또 물리적인 의미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수학적인 연습을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설거지를 배우는 날이에요. 수학적인 루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익숙해지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거를 하기 전에 리마크를 몇 가지 좀 해볼게요. 몇 가지 컬에 대한 리마크를 남겨보면은 첫 번째로 우선은 인풋은 벡터 필드였고 아웃풋 역시 벡터 필드예요. 자, 두 번째 컬과 다이버전스에 관한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아이덴티티.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다이버전스 오브 컬은 항상 제로라는 겁니다. For any 벡터 필드 A. 어떤 벡터 필드든 간에 벡터 필드를 컬을 취한 다음에 다시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반드시 0이에요. 컬을 취한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반드시 0이에요. 이게 첫 번째 벡터 아이덴티티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또 굉장히 루틴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두 번째 아이덴티티 이것도 굉장히 이 전자계학에서 많이 쓰이는 벡터 아이덴티티인데 벡터 아이덴티티는 gradient of 어떤 스케일러 필드의 그레디언트에 다시 또 컬을 취하면 얘도 항상 또 0이에요. 얘도 어떤 스케일러 필드건 간에 항상 성립합니다. 어떤 스케일러 필드건 간에 그거를 그레디언트를 먼저 취한 다음에 다시 또 컬을 취하면 0이 돼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또 자주 사용할 벡터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두 개의 벡터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루틴하고 단순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되게 막막하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url of gradient of v가 항상 제로인 거를 제가 보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curl of something인데 얘가 이제 벡터 필드죠. 원래는 얘가 스케일러 필드인데 얘가 스케일러 벡터 필드인데 스케일러 벡터 필드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벡터 필드가 되죠. 이걸 적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를 한 지 좀 됐으니까 또 까먹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우리가 이거를 증명하면은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 스케일러 필드에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얘는 벡터가 되는데 얘의 x 성분은 x 방향으로 미분한 것, 그리고 y 성분은 y 방향으로 미분한 것, C 성분은 C 방향으로 미분한 거가 얘의 그레디언트의 정의였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벡터 필드가 됐죠. 지금 gradient of scalar field에서 벡터 필드가 됐어요. 얘를 다시
컬을 취하면은 얘는 벡터 필드겠죠. 그래서 사실 0이라고 했지만 얘는 X 성분도 0이고 Y 성분도 0이고 C 성분도 0이다. 이게 세 성분 다 0이 된다라는 이 0이라 아까 0이라고 표시했던 거는 아까 0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던 건 사실 벡터가 0, 완전히 다 0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X 성분도 0이 되고 Y 성분도 0이 되고 C 성분도 0이 된다는 걸 보이면 되는데 어차피 반복이니까 이 중에서 특별히 X 성분만 0이 되는 걸 제가 보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똑같이 반복하면 Y 성분도 0이 되고 C 성분도 0이 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수업에서 보이고 싶은 거는 curve gradient of V의 X 성분을 우리가 뭐 얘의 X 성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의 X 성분을 우리가 XY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뭐 여기서는 더 간단하게 그냥 얘의 X 성분이 0인 거를 보이도록 할게요. We want to show that 이가 0인 거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curl of 어떤 벡터 필드는 세 가지 성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X 성분은 뭐였나요? 이 정의를 다시 가보죠. 우리가 지금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X 성분은 뭐 이렇게 나왔죠. 얘의 X 성분은 얘였어요. 그죠? 얘만 가져가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X 성분만 보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curve gradient of V의 X 성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DG인데 DG라는 거는 자 제가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DG라는 거는 이 지금 컬이 당해지는 컬을 우리가 어플라이 하고 있는 그 벡터 필드의 G 성분이죠. 여기서는 컬을 이제 gradient of V에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gradient of V의 G 성분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dy는 우리가 컬을 취하는 벡터 필드의 y 성분이죠. 우리는 지금 그레디언트에 취하고 있으니까 gradient of V의 y 성분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너무 간단하죠. 자, 근데 gradient of V의 C 성분은 뭐였나요? gradient of V의 C 성분은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dy, d의 C 성분은 C에 대해서 V를 편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의 Y 성분은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미분을 C부터 먼저 하나, Y부터 먼저 하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C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Y를 먼저 하든 다음에 하든 아니면 Y부터 먼저 편미분을 하고 C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V가 예를 들어서 2x y 제곱 c라고 합시다. 이런 벡터 필드, 이런 스케일러 필드예요. 스케일러 필드인데 얘를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c를 하나, 그죠? 이렇게 되면 뭔가요? 얘는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면 4 곱하기 x y c겠죠.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4xy죠, 그죠? 얘나 아니면은 v를 C에 대해서 먼저 미분한 다음에 Y를 하면은 그러면 C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면은 얘는 2xy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건 얘는 그러면은 4 곱하기 xy죠. 그래서 같죠. 그죠? 이게 항상 같아요. 같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인 거는 사실 이 gradient of V의 컬의 X 성분이 0인 걸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복해 보면은 Y 성분도 0이 되고 C 성분도 0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벡터 아이덴티티 두 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는 curl of A의 divergence는 항상 0이다. 어떤 벡터 필드가 항상 0이다. 또 마찬가지로 스케일러 필드를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curl을 취하면 항상 0이다.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스톡 정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어떤 벡터 필드 A가 있어요. 어떤 벡터 필드가 있는데 이 벡터 필드 A를 여러분이 어떤 라우트 L을 잡고서 그 라우트 L을 따라서 여러분이 선적분을 한다 합시다. 라우트 L을 따라서 여러분이 선적분을 해요. 선적분을 하면은 얘는 뭐랑 같냐? 이 L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이 면적을 S라고 합시다. 그럼 이 S 안에서 이건 이제 면이에요. 이 안에 둘러싸인 이 면을 우리가 S라고 할 때 이 S 안에서 curl of A를 면적분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둘이 서로 항상 같다. 어떤 벡터 필드 A건 간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라우트를 L을 잡건 간에 이 A 위에서 A 벡터 필드를 L을 따라서 선적분한 거가 이거에 먼저 컬을 취한 다음에 이 컬을 우리가 L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면적 위에서 면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게 스톡 정리예요. 이걸 우리가 스톡 정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굉장히 희한해요. 이게 왜 굉장히 희한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가끔 이게 왜 그렇게 될까라고 의아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굉장히 신기한 이유는 이 벡터 필드는 A 벡터 필드를 L에 대해서 선적분하는 거는 딱 A 벡터 필드 중에서 이 벡터 필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A 벡터 필드 중에서 딱 이 라우트 주변에 의해서만 완전히 결정되는 값이잖아요. 이 벡터 필드 A를 L을 따라서 선적분하는 거는 뭐 여기에 있는 거랑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에 벡터 필드 값과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A 벡터 필드를 선적분하는 거는 딱 이 선 주변에 정확히 말하면 이 선 위에서의 벡터 필드 A 값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건데 그 값과 그게 왜 좌변인데 그 값과 curl of A라는 이 S 위에서 내적한 것, S 위에서 면적분한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안에 오른쪽 항은 이 내부에 있는 벡터 필드 값에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면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 내부에 curl of A 값이 에 따라서 디펜드하는 거고 curl of A에 디펜드하는 거니까 당연히 A 벡터 필드에 디펜드해서 우변은 결정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그래서 좌변은 내부에 이 L 내부에 A 값과 무관해 보이고 우변은 L 내부 값과 유관해 보이는데 둘이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어쩔 때 보면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게 성립해요.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게 스톡 정리예요. 이게 왜 성립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L을 우리가 이 좌변부터 시작을 해보죠. 좌변 시작하면 L을 따라서 선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나 아니면은 얘를 우리가 이걸 잘게 나눠보죠. 이 내부 면적을 우리가 이렇게 잘게 나눠보겠습니다. 잘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어요. 나눈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얘가 이제 델타 S1이라고 하고 싶고 얘가 델타 S2 얘가 델타 S3 뭐 델타 S4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눠서 델타 SI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 내부의 면을 잘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선적분을 하는데 이 선적분을 이렇게 하나 아니면은 이 델타 S의 면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선적분을 하는 거죠. 방금 이거는 델타 S1의 주변을 따라서 선적분을 한 거고 또 이제 지금 이게 그리는 거는 델타 S2의
델타 S2의 이제 그 라우트 주변 바운더리를 따라서 선적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L을 따라서 선적분한 거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델타 SI에 대해서 델타 SI를 따라서 델타 SI의 이제 그 라우트를 이 주변 라우트를 LI라고 할 때 이걸 LI라고 하죠. 그러니까 LI라는 거는 L1 같은 경우에는 얘가 L1이 되겠죠. 이게 L1이 될 거예요. 얘가 우리의 L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L2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얘가 L2가 될 거예요. 얘가 우리의 L2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좌변 얘는 이걸 잘게 나눈 다음에 각각의 델타 SI의 라우트를 따라서 얘를 선적분한 거를 다 더해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얘는 같아야겠죠. 왜 같아야 되냐? 왜냐면은 이 바운더리를 제외하고서 이 안쪽에 있는 라우트들은 서로 다 캔슬아웃 될 거거든요. 그러면 파란색 라우트에서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빨간색 라우트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분과 이 성분은 서로 더해지면 캔슬아웃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의 아랫변은 뭐랑 캔슬아웃이 될 거냐면은 우리가 얘를 델타 S4라고 했으면은 이 델타 S4의 라우트 우리가 L4라 그러고 L4를 따라서 적분할 때 이 파란색의 밑변과 녹색의 윗변을 통해서 선적분된 거가 더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캔슬아웃 될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반드시 같아야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은 얘를 델타 SI를 우리가 델타 SI의 면적으로 나눈 다음에 곱해줘도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죠. 얘도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죠. 델타 SI만큼 얘의 면적만큼 나왔다가 다시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우리가 무한히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제가 이 델타 S를 무한히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다시 말로 하면은 델타 S의 개수를 무한히 많이 가져가고 싶고 각각의 델타 S는 무한히 작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S 각각의 델타 SI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컬을 불러올 타임입니다. 컬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가져와 보죠. 이게 컬의 mathematical한 definition이었는데, 자, 이걸 여기에 옆에다 두고 써보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 두 개 순서를 바꿔보면은 더하기와 리미트의 순서를 잠깐 바꿔보죠.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걸 봐보세요. 이것과 얘를 봐보세요. 정확하게 같죠. 정확하게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뭘로 쓸 수 있냐? 컬 오브 A의 n 성분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n 벡터라는 건 뭐냐면은 n 벡터라는 거는 각각의 면에서 수식하는 방향을 우리가 n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면에서 수식하는 방향. 그래서 델타 S1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n 방향이 될 거고 델타 S2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휘어졌으면 이쪽에 n 방향이 될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걸 지금 델타 SI라고 됐는데 우리가 미소 면적을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소 면적이 아직 스케일러였어요. 근데 미소 면적을 우리가 정의할 때 벡터로 정의할 수도 있었죠.
델타 si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얘를 벡터로 얘기한다면은 벡터는 얘의 벡터의 방향은 얘의 노멀한 성분이 될 거고 얘의 면적이 이 미소 면적의 크기였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를 우리가 S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얘를 이제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델타 S를.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는 뭐죠? 얘는 이제 서메이션인데 서메이션을 무한히 작게 가져가면서 다 더하는 거가 적분의 의미죠. 특별히 얘 같은 경우에는 면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컬 오브 A에 이제 델타 S가 무한히 작게 가져가면은 얘는 DS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컬 오브 A의 면적분이 이 내부에서의 면적분이 벡터 필드 A의 선적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그래서 이거가 스톡 정리라고 불려요. 스톡 정리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그냥 신기하기만 하지 아마 제대로 이해했으면 정말 신기하게 생각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와닿으려면은 얘가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성립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그 예를 들어서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